네, 안녕하세요. 토린이를 위한 박효근의 땅땅교실 권재은입니다. 자, 오늘도 땅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땅쌤 지난번에는 우리가 지목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네네. 28가지 지목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하실 건가요? 지목을 배웠으면 그 윗단계인 이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토지의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이요? 네네. 토지의 용도 지역이 뭔가요? 토지의 용도 지역이라는 거는 이 땅이 어떤 건물까지 지을 수 있고 그러면 건물을 최대 몇 평까지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으로 어디까지 어떤 건물을 져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고 땅마다 뭐 개발 성능, 활용도 그 성능이 다 표시되어 있고 그거를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토지의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땅마다 다 그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거군요. 그냥 비유를 하자면은 네. 토지는 이미 어떤 거를 개발할 수 있고 어떤 거를 지을 수 있는지 이미 토지의 팔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 팔자가요? 네, 다시 말하면은 너무 슬픈데요. 네, 그 팔자가 정해져 있고 네. 계급이 정해져 있는데 그 팔자 계급이 정해진 거를 토지의 용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뭔가 이 약간 평민과 이런 귀족이 나뉘는 그런 돈이 많은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그렇죠. 토지가 될 네. 수 있고 그런 게 용도 지역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토지의 가치 판단할 때 이 땅은 좋은 땅이다, 네. 비싼 땅이다, 싼 땅이다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게 토지 용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효근의 땅땅교실! 그럼 토지 용도 지역의 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용도 지역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토지의 용도이고요. 이 계획을 통해서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건폐율, 용적률이 좀 낯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건폐율이라는 거는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대상 토지가 네. 만약에 100평이라고 할게요. 땅 평수가 건폐율 40%에 용적률 80%라고 네. 이미 그 어떠한 용도 지역에 의해서 설정돼 있으면 네. 건폐율이라 하면 100평짜리 대지 안에 땅 안에 40% 건폐율이면 바닥을 40평밖에 못 짓는 거예요, 건물을. 그러니까 대지 100평에 땅 100평에 건물 40평 바닥 면적 그걸 건폐율 40%라는 거예요. 아, 건폐율이 40%다 하면 40% 정도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대지 비율의 40%만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0평에 40%니까 40평이죠. 땅땅! 그러면 용적률은 뭔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용적률이 만약에 80%라고 치면 네. 건폐율은 40%고 용적률이 80%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대지 100평에 40% 건폐율이니까 40평 짓죠 바닥이. 네. 그 상태에서 용적률이 80%라는 거는 그걸 그대로 2층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2층 건물이 1층이 40평, 2층이 40평. 그래서 두 개 합하면 80평 되잖아요. 그러면 각 층마다의 바닥 면적의 합계, 그 연면적이라는데 그 연면적을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환산해서 용적률 프로테이지를 표시할 뿐이고 그게 용적률이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120%면은 네. 3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아, 똑똑하시네요. 아, 맞아요. 역시. 그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제 알아들으셨네요. 아, 아주 네, 맞아요. 찰떡같이 네, 설명해 주시니까 그게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보람이 있고요. 찰떡같이 네. 알아듣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럼 다시 말할게요. 재윤 씨 말대로 네. 120%라고도 설정을 하면 용적률을 네. 그러면 40평, 아까 건폐 40% 했죠? 네. 그럼 40평, 40평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네. 거죠. 3층까지의 바닥 면적 합계를 120평이라고 그러고 걔를 이제 100평짜리 대지에 용적률 120% 표시하는 거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뭔가 이 땅의 가치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이 네. 많으면 많을수록 그 땅은 비싸고 좋은 땅이라고 봐야 되죠. 오, 그럼 그런 땅들을 찾아놔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공부해야 돼요. 오, 땅땅! 그럼 이 용도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설정이 되는데 그럼 이 용도 지역의 종류도 그럼 엄청 많겠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건폐율 용적률도 용도 지역에 따라 정해지는 거고 건물의 종류, 지을 수 있는 한계치도 용도 지역에 따라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용도 지역을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용도 지역 모르시면은 토지 시장에선 장님이죠. 이게 내가 건물주가 3층을 짓고 싶다고 3층에 짓는 것도 아니고 100층을 짓고 싶다고 100층을 짓고 그럼 아니죠. 그렇게 무질서한 난개발을 할 수 있게 우리 나라가 이렇게 방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21가지 용도 지역 설명 좀 해주세요. 21가지의 용도 지역을 제가 일단 또 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네. 그 표를 좀 참고하시고요. 네. 이 21가지를 다 오늘 얘기하기는 좀 많이 길고요. 네.
제가 한번- 핵심적인 거 네. 몇 가지 개념을 잡아 드릴게요. 그러면은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이 있는데 도시 지역에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그렇죠. 네. 도시 지역은 크게 이 4개의 카테고리 나눠지는 게 맞아요. 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정말 다 다르네요. 그럼요. 같은 주거 지역이라고 해도 도시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큰 카테고리로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나뉘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주상공록이라는 거예요. 주상공록이요. 예, 주거 지역 주, 상업 네. 지역 상, 공업 지역 공, 녹지 지역 녹. 그래서 오. 주상공록이라고 주상공록. 예, 그렇게 외우시면 간단하고요. 네. 아,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토지의 판은 2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도시 지역 땅과 비도시 지역 땅.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재인 씨가 말씀한 건 도시 지역 땅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 그 주상공록이 도시 지역 땅이고요. 네. 그거를 지금 도시 지역 땅을 방금 말씀하신 거고, 어, 여기 밑에 보시면은 관리 지역이 있고, 네. 그 밑에 보면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보호 지역이 보존 지역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도시 지역을 제외한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보존 지역 오. 요 4개 카테고리는 비도시 지역이라는 지역. 거. 그렇죠. 아. 이게 비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 그럼 저희는 이 도시 지역을 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농업 지역.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재은 씨가 방금 말씀하신 도시 지역 땅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자. 그 토지 투자에 관련돼서라도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도시 지역 땅은 비도시 지역 땅보다 땅값이 훨씬 비싸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물론 도시 지역 안에서도 일반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땅들이 더러 많이 있긴 있는데 네.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비도시 지역 토지가 도시 지역 토지보다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훨씬 만만하죠. 아. 비도시 지역이. 그러니까 도시 지역은 이제 개인도 투자하지만은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죠. 도시 지역 땅들은. 예. 박효근의 땅땅교실! 그럼 오늘은 이 도시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해보기로 했으니까 이 주상, 공, 녹 이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개념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 그 보시면은 주거 지역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사는 그런 곳 아닌가요? 네, 우리가 뭐 사는데? 개념은 맞죠. 네. 주거 지역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집단화된 동네를 주거 지역 동네라고 하고 그 토지들을 주거 지역 토지라고 하는 그 땅들이라고 하는데 네. 주거 지역 안에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사람들이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추락하고 살고 있는 동네를 주거 지역 토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상업 지역은 뭐 판매하는 곳? 백화점? 뭐 이런 곳인가요? 상업 지역은 말 그대로 뭐 상가나 상업용 시설이라든가 뭐 그리고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백화점, 마트, 뭐 그런 기타 등등등이 상업 지역이 많이 몰려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도시 개발을 할 때 그 큰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를 택지 개발지구로 하는데 뭐 들어는 보셨죠? 뭐 어디 뭐 미사지구, 뭐 네. 어디 뭐 김포지구 그런 식으로 해서 택지 개발지구라는 건데 도시를 만드는 택지 개발지구 안에는 항상 상업용지가 존재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그쵸. 아파트에서 다 주거를 하는데 결론은 그 사람들이 쇼핑도 할 때도 있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있어야 되고 뭐 놀 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노는 거 말씀드렸지만은 유흥도 상업시설만 가능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상업지역 토지는 네. 그 용도지역상 상업지역 토지는 제일 땅에서는 제일 비싸다고 봐야죠. 모든 행위가 거의 다 가능하거든요. 상업지역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상복합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저층은 상업용 시설, 중층부터 고층은 주거용 시설. 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를 주상복합이라 하잖아요. 대부분의 주상복합 초고층 건물들은 다 사업지역 내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질문이요. 네. 쌤. 근데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주거 지역으로 봐야 되나요? 상업 지역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상업 지역인데 주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네. 분명히 나눠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는 사람들이 편히 자고 쉴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형태가 주거지역이고요. 네. 주거지역 그 내부 안에는 뭐 유흥이라던가 시끄러운 업종이라던가 지저분한 업종이 주거지역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하지만 상업지역은 그런 업종이 가능도 하고요. 유흥도 가능하니까. 하지만 또 상업지역 안에서 그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네. 뭐 레지던스라던가 뭐 생숙이라고 하는데 생활용 숙박시설 그리고 아파트라던가 그렇게 주거의 상품과 상업시설의 상품이 결합돼서 초고층 주상복합을 져서 뭐 여기
그 잠실의 롯데 시그니엘 네. 그게 이제 주상복합이죠 그런 게. 네, 주거도 초고층이고. 가능하고 상업도 가능하고. 그렇죠. 네. 그 롯데 시그니엘처럼 그렇게 잠실에 있는 땅이 그게 상업적 땅이고요. 그게 초고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업시설, 그 백화점도 있잖아요. 네.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주상복합 초고층 건물 놓여있는 땅들은 대부분 거의 다 상업지역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상업 지역이 가장 비싼 땅인 거겠네요. 통상 토지에서는 상업지역 땅이 제일 비싼 겁니다. 예. 아, 진짜 상업 지역은 뭔가 이 공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 개발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공장도 지을 수 있어요? 상업지역 내에서 가능한 업종이 꽤 있어요. 아, 그 이제 지산이라 그러는데 그 지사업센터 그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요. 오. 그 도시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 그 지사센터 그 건물 그 빌딩 자체도 상업 용지 안에서 그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 근데 그거는 이제 건물들이 그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공장의 공장. 아. 그래서 상업 용지에서도 공장이 가능하죠. 그런 거는. 오, 예. 저는 이게 칸칸이 따로 나눠져 있어서 그냥 상업 용지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공장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상업 용지에서는 그런 도시형 공장도 가능할 뿐더러 네.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상업 용지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오. 그래서 상업 용지가 비쌀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게 굉장히 상업 용지가 높기 때문에 상업 용지가 비쌀 수밖에 없죠. 땅! 자, 그럼 이쯤에서 이 땅값에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를 좀 찝어주세요. 네. 그 방금 용도 지역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용도 지역을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되고요. 네. 용도 지역 모르시면은 토지시장에선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공부 분명히 하시고요. 네. 21가지요. 21가지 용도 네. 지역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거 모르시면 안 될까 기본적으로 아세요. 네. 그리고 지금 토지의 땅값을 네. 영향을 주는 그 포인트들은 굉장히 다각적으로 많은데요. 네. 그냥 대표적으로 한 4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땅값이 좌지우지가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토지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 건물을 졌을 때 어떤 업종까지 유치가 가능한지 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토지의 그 입지를 보셔야 돼요. 입지요. 입지요. 예, 입지라는 거는 그 땅의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 땅에 놓여져 있는 그 부동산 시장에 네. 수요 니즈에 굉장히 충족이 되는 땅이어야지만이 그게 입지가 우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토지는 그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땅값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모든 포인트들을 다 체크를 해보고 땅을 사셔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뭔가 제가 땅 살 일이 있다면 건폐율, 용적률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필수사항입니다. 네. 땅땅!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역시 구독과 아,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까먹었어, 맞아.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